폰세가 집과 가까운 곳으로 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메이저리그 계약 추진이 가능하다. 스토브리그가 열리면서 한화 이글스의 슈퍼 에이스 코디 폰세를 향한 현지 언론의 관심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한화의 한국 시리즈 준우승으로 아쉬움을 남기며 한국에서의 첫 시즌을 마친 폰세는 일찌감치 메이저리그 구단들의 주목을 받아왔다. 사실 그가 일본 프로야구 니오넴 파이터스 시절에는 괜찮은 성적을 냈지만 라쿠텐 골든 이글스로 이적 후 부진했고 잦은 부상으로 인해 내구성에 의문이 제기되며 한국행 전까지는 특별한 관심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한화에서 부상 없이 완벽한 풀시즌을 소화하면서 메이저리그 구단들의 평가가 달라졌다. 후반기로 접어들 무렵에는 거의 모든 경기마다 스카우트들이 모일 정도였다. 실제로 관계자들은 폰세의 2026 시즌 메이저리그 복귀 가능성을 거의 확실하다고 전망한다. 한화 역시 폰세가 잔류한다면 최고 수준의 조건을 제시할 계획이지만 머니게임에서 메이저리그 구단과 경쟁하기는 쉽지 않다. 메이저리그 전문기자 프란시스 로메로는 올 시즌 메이저리그 여러 팀들이 폰세를 주의 깊게 지켜봤다고 밝혔다. 4일 한국 시각 메이저리그 이적 소식을 다루는 멜피 트레이드 루머스는 폰세가 K리그에서 압도적인 시즌을 보낸 후 다수의 메이저리그 구단으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다며 그의 K리그 이적은 완벽한 선택이었다. 각종 기록을 세웠고 구속이 눈에 띄게 상승했다. 2020에서 2021 시즌 평균 93.2마일이던 그의 구속은 현재 94에서 98마일까지 올랐다. 또 메이저리그 시절에는 없던 킥 체인지업을 무기로 추가했다고 한국에서의 성과를 전했다. 이어 에릭 패디와 카일 하트 모두 케이브에서 경력을 쌓은 뒤 메이저리그 복귀를 보장받는 계약을 맺었다. 폰세가 고향과 가까운 곳으로 옮기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메이저 계약 체결도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며 그의 빅리그 복귀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 또 NPB와 KBO 타자들을 상대로 한 최근의 활약은 분명 피츠버그가 과거 그를 내보냈던 이유를 다시 돌아보게 만들 것이다. 폰세는 패디나 하트보다 더 높은 비율로 타자들을 강하게 제압한다. 만약 그가 진심으로 메이저리그 복귀를 택한다면 패디의 시카고 화이트 삭스 시절 2년 1,500만 달러를 넘는 단연 계약도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닐 것이라고 내다봤다. 즉, 폰세는 패디와 하트보다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의미다. 한화는 슈퍼 에이스의 이탈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한화의 코디 폰세는 지난달 31일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에서 열린 한국 시리즈 5차전에서 LG의 우승이 확정된 순간에도 한동안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정규 시즌 29경기에서 180.2이닝을 던지며 단일 시즌 최다 탈삼진 252개, 신기록과 함께 17승 1패, 승률 0.944, 평균 자책점 1, 89로 다승 승률 탈삼진 평균 자책 부문을 모두 석권한 폰세에게는 첫 좌절의 순간이었다. 폰세는 동료들이 모두 퇴장한 후 팬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건넸다. 그리고 그라운드의 흙을 주머니에 담았다. 어쩌면 한화에서의 마지막 경기를 예감한 그만의 작별 의식이었을지도 모른다. 한화 이글스의 손혁 단장은 기자와의 대화에서 워낙 뛰어난 선수들이니 우리 구단으로서는 재계약 의사가 분명하다. 시즌 중반부터 오랫동안 준비해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상황은 사뭇 다르다. 폰세는 K리그에서 압도적인 성과를 보였기 때문에 다음 시즌 새로운 도전을 찾아 나설 가능성이 크다. 시즌 내내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이 주시해온 그는 빅리그로 복구하여 활약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BBWA 소속 기자 프란시스 로메로는 최근 우한 투수 폰세가 여러 구단의 관심을 받으며 메이저리그 복귀 유력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폰세는 K리그에서의 성과를 바탕으로 전 NC 투수 에릭 패디가 화이트 삭스와 체결한 2년 1,500만 달러 계약보다 더 나은 조건의 계약을 맺을 것으로 전망된다. 멜피탈은 폰세 36.2%는 2023년 K리그 MVP를 수상한 패디 29.5%보다 더 높은 삼진율을 기록했다며 폰세는 패디보다 한 살 연상이지만 메이저리그 2라운드에 지명된 경력이 있고
구위도 더욱 발전했다고 평가했다. 폰세는 2015년 메이저리그 신인 드래프트 2라운드 전체 55순위로 미러키에 지명된 유망주 출신이다. 부득이하게 하나 구단도 폰세와의 이별 가능성에 대비해 일찌감치 대안을 마련해온 것이 사실이다. 폰세는 지난 2일 자신의 SNS를 통해 앞으로도 한화 팬 여러분은 제게 형제이자 친구 같은 존재로 남을 것이라며 다른 팀 소속으로 만나게 된 동료들에게도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 여러분과 경기할 수 있어 영광이었다. 내년 시즌을 위해 모두 충분히 휴식하고 알차게 준비하겠다고 포스팅했다. 프로야구 2, 3면 어쩌면 한화의 고민은 메이저리그 행위. 거의 기정사실화된 폰세보다 두 번째 선발 투수 라이언 와이스에게 집중되고 있다. 와이스 또한 시즌 막판과 포스트 시즌에서의 활약으로 메이저리그의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30경기 178.2이닝을 소화하며 207탈3진, 16승 5패, 2.87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했다. 폰세와 같은 팀에서 활동하며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았으나 리그를 대표하는 에이스의 버금가는 성과를 거두었다. 만약 와이스마저 메이저리그로 진출한다면 한화 입장에서는 33승을 함께 만든 두 명의 선수를 모두 대체해야 하는 가장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 하지만 와이스는 현재 선발이 아닌 불펜 투수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메이저리그 경력이 없는 그가 팀 내 전력에서의 위치나 계약 금액에서 불리한 조건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한국 시리즈, 일본 시리즈, 월드 시리즈가 모두 막을 내렸다. 이제 해외 선수 시장에 어떤 선수들이 등장할지 점차 알려지는 때이다. 새로운 시즌의 외국인 선수 구성에 대한 한화의 준비도 본격화된다. 손 단장은 와이스는 출국을 앞두고 어제 함께 식사도 했다. 폰세나 와이스 모두 한화 팬들의 뜨거운 성원과 따뜻한 환대, 대전 생활에 만족하고 있다는 점은 향후 계약 시 긍정적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두 선수에게 셀러리캡을 고려해 그 범위 내에서 최선의 제안을 할 생각이다. 선수들은 자신의 기여만큼 평가받는 자리이므로 자신에게 들어오는 다른 제안까지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을 조심스럽게 가렸다. 7년 만에 가을 야구에 돌아온 한화는 이제 더 높아진 팬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이번 시즌 핵심 동력이었던 외국인 투수 두 자리를 어떻게 채울지가 현재 가장 큰 과제로 남아있다. 김경문 감독을 경질하자고. 근거는 약하다. 파리 한화를 한국 시리즈로 이끈 공로를 인정해야 폰세 없는 내년 성적이 관건이다. 오랫동안 리그 하위권에 머물던 한화 이글스가 달라졌다. 지난해엔 8위였던 팀이 김경문 감독 체제의 사실상 첫 시즌인 올해 정규 시즌 2위로 도약했고 마침내 한국 시리즈 무대까지 올라섰다. 이건 단순한 반짝 반전이 아니다. 팀의 체질이 변했고 시스템이 성장했다는 확실한 증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승 실패를 이유로 일부 팬들은 경질을 주장한다. 폰세와 와이스의 활약 덕이라는 지적도 일리는 있다. 그러나 외국인 투수를 적절히 영입하고 그 전력을 최대로 끌어낸 것도 감독의 역량이다. 야구는 결국 결과로 말하는 스포츠다. 파리 팀을 2위로 끌어올리고 한국 시리즈까지 진출시킨 감독을 실패자로 보는 건 설득력이 부족하다. 물론 내년은 다르다. 폰세가 떠났고 와이스의 잔류 여부도 불투명하다. 이제 진짜 김경문 야구의 본질이 드러날 시즌이다. 외국인 투수 없이도 경쟁력을 유지한다면 그때 비로소 불필요한 비판은 사라질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경질론이 아니라 한 감독이 만들어낸 변화를 끝까지 지켜보는 인내다. 김경문 감독의 야구에는 분명한 철학이 있다. 경기력에 기복이 있는 선수라도 꾸준히 기회를 주고 결과보다 신뢰를 우선시한다. 이른바 믿음의 야구다 덕분에 선수들은 감독을 따르지만 때로는 그 믿음이 독이 되기도 한다. 부진한 선수를 고집스럽게 기용한다는 비판이 그 이해다. 그러나 이는 전술이나 전력의 문제가 아니라 리더십의 방식에 대한 논쟁이다. 성과 평가와는 별개의 영역이다.